여러분, 우리 시대의 성공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불안을 담고 있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의 주인공, 바로 김 부장입니다.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. 이 말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죠? 이건 이제 단순한 문장이 아니에요. 오늘날 한국 사회가 꿈꾸는 가장 성공적이고 안정된 삶의 어떤 상징 같은 게 되어버렸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? 이 김 부장이라는 이상적인 모습이 대체 뭘 의미하고 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울리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게 단순히 높은 직급이나 집 한 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. 진짜 핵심은 뭐냐면 성실하게 일해서 사회적으로 저 사람 성공했구나 하고 인정받는 바로 그 위치에 올랐다는 거. 그게 바로 김 부장이라는 상징의 핵심이죠. 그런데 말이죠. 오늘날 성공에 대한 이 하나의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현실로 갈라지고 있어요. 그 갈림길에 뭐가 있느냐? 바로 내 집이 있느냐, 없느냐? 이겁니다. 여기 거의 모든 게 똑같았던 두 직장인 동료가 있습니다. 30대 후반에 월급도 비슷하고. 근데요, 2019년에 딱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걸 바꿔버렸어요. 한 명은 큰맘 먹고 서울에 아파트를 샀고, 다른 한 명은 그냥 전세에 머물렀죠. 결과가 어땠을까요? 저금리의 부동산 붐이 불면서 불과 몇 년 사이에 두 사람의 자산 차이가 3억 원 이상 벌어진 거예요. 이건 월급 모아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는 수준이 되어버린 거죠. 자,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진짜 흥미로운데 방금 그 두 사람의 이야기가 그냥 개인의 운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. 나라 전체로 보면요, 이 격차는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. 지난 1년 동안에 상위 20%는 가만히 앉아서 자산이 1억 원 가까이 늘어날 때 하위 20%는 오히려 67만 원이 줄었어요. 이게 바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무섭게 가속화되고 있다는 증거죠. 그리고 바로 이 숫자가 문제의 심각성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. 상위 20%와 하위 20%의 순자산 격차, 무려 44.9배. 이건 그냥 차이가 크다는 수준이 아니라 그 격차가 점점 더 아주 빠른 속도로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현상이 다음 세대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? 안타깝게도요, 젊은 세대에게 김 부장이라는 꿈은요, 시작도 해보기 전에 저 멀리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. 이 숫자가 바로 그 현실의 벽을 보여주는 건데요. 지금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한 12억 4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. 그런데 온갖 대출 규제 때문에 실제로 내가 순수하게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하는 돈이 무려 7억 4,400만 원이나 돼요. 와, 이거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 한 푼 안 쓰고 수십 년을 모아야 하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금액이잖아요. 바로 이 지점에서 같은 세대 안에서도 엄청난 균열이 생기고 있어요. 보세요.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의 절반은 30대예요. 그런데 동시에 서울에 집 없는 30대 가구 수는 역대 최고치인 52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. 이게 뭐로 인하겠어요? 부모님 도움 같은 걸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. 그렇다면 그 어려운 관문을 뚫고 꿈을 이룬 사람들은 괜찮을까요? 어렵게 김 부장이 된 사람들 말이에요. 하지만 이들에게도 은퇴라는 또 다른 문턱에서 생각지도 못한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 함정의 이름이 바로 금융문맹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,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모으는 데는 정말 전문가였는데 정작 그 모은 돈을 어떻게 지키고 불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완전 초보자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. 이 지식의 부족, 이게 평생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약점인 셈이죠.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볼까요? 드라마 속 김 부장은 원금 보장, 고수익 이 말에 혹해서 퇴직금은 물론이고 대출까지 받아서 위험천만한 상가 하나에 전부 다 투자해요. 소위 말하는 몰빵 투자를 한 거죠. 이게 바로 금융 지식이 부족할 때, 특히 은퇴처럼 가장 돈이 절실한 시기에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. 그리고 방금 본 김 부장의 실패가 그냥 드라마 속 이야기만은 아닙니다.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의 거의 3배예요. 압도적인 1위입니다.
이게 뭘 뜻하냐면 그렇게 성공적인 김 부장으로 살았던 분들조차 은퇴하고 나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일이 결코 드물지 않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. 자,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 됐죠. 그럼 이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? 다행히도 사회적인 차원과 개인적인 차원, 이 두 가지 방향에서 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이제 국가적인 차원의 접근법이 좀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. 예전처럼 그냥 소득 불평등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이 격차의 진짜 근본 원인인 자산 불평등 문제를 직접 다뤄야 한다는 거죠. 예를 들면 부동산 보유세나 상속세처럼 자산 격차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들을 훨씬 더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. 그렇다면 우리 개인은 뭘 할 수 있을까요? 이 네 가지 단계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. 첫째, 은퇴할 때 시작하면 너무 늦어요. 무조건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. 둘째, IRP 같은 연금 계좌를 활용해서 세금 혜택을 꼭 챙기시고요. 셋째, 아주 적은 돈이라도 괜찮으니까 직접 투자를 시작해서 투자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. 경험이 중요하니까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제일 중요한 건데요. 절대 한 곳에 모든 걸 걸면 안 됩니다. 분산 투자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.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금융 미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원칙입니다. 높은 수익에는 반드시 높은 위험이 따른다. 이 간단한 진리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열심히 일하면 내 집 하나는 장만할 수 있다는 희망. 과연 그 꿈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할까요?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희망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?